자, 이제 위치 에너지의 예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위치 에너지의 예시들을 살펴보면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언제 이용을 하느냐, 혹은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시들이 뭐가 있느냐 살펴보면, 물레방앗간 가본 적 있어요? 물레방아를 직접 본 적 있을까? 자, 물레방아 이렇게 바퀴가 있지요. 이렇게 그림을 참 잘 그리지. 이렇게 바퀴가 있고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물이 파란 물이 숑숑숑숑숑숑숑숑 들어오면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뒤에 배울 거지만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얘를 돌리는 그런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 물레방앗간도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하나의 예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널뛰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쳐놓고 있다가 사람이 높은 곳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슝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지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운동을 하게 되죠. 위치 에너지가 드러나게 되면서 빵 하고 누르면 여기 밑에 있던 애가, 지면에 있던 애가 다시 얘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서 위로 슝 올라가게 되죠. 또 그러면 여기 높은 곳에 있던 애가 위치 에너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왼쪽에 있는 애를 또 위로 슝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위치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 mh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위치 에너지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질량을 크게 하거나 높이를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하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물레방아를 더 빨리 잘 돌리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물이 흘러내려오는 요 구간을 어떻게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하면 되고요. 널뛰기 할 때 더 높이 뛰려면 어떻게 하면 돼?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곳에 가면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진다. 혹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보다 저기 누구야? 홍만형 같은, 강호동 같은 형이 떨어지는 게 같은 높이더라도 훨씬 내가 높이 뛰어오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10kg인 물체를 지면에서 2m 높이에 있는 선반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때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는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중력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중력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 누굴 기준? 지면 기준으로 할 때.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얼마? 10kg 곱하기 높이 얼마? 2m.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8에다가 2 곱하면 196이죠. 196 줄이 된다. 중력 위치 에너지는 이런 경우에 196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 계산하는 건 9.8 mh에다가 질량과 높이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완전 쉬운 얘기냐? 그거는 아닙니다. 기준점이라는 게 또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가 지면이고요. 그 다음에 지면으로부터 0.5m 높이의 책상이 있고요. 이 책상 위에 또 선반이 있어요. 얘는 책상면 기준으로 할 때 1m예요. 그러면 이 선반 높이에 물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얘는 2kg입니다.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녀석의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얼마겠느냐.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물체는 몇 미터 높이에 있어요? 1.5m 높이에 있죠. 그러니까 9.8 곱하기 질량 얼마? 2kg 곱하기 1.5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책상면 기준으로 할 때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똑같습니다. 9.8 곱하기 질량 2kg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 문제는 뭐냐? 기준점이 어디예요? 책상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책상면으로부터 물체가 얼만큼 높이에 있어요? 1m 높이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1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 선반 기준으로 할 때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겠느냐? 선반으로부터 중력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까지는 똑같은데 선반으로부터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0m 붙어 있죠. 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위치 에너지는 0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 에너지를 표시할 때는 기준점을 반드시 얘기해줘야 된다. 어디를 기준으로 할 때, 보통 우리가 지면을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문제 상황에서 특별히 기준점을 달리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떨어뜨릴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아니라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 그럼 얘가 잠재력이 어디까지 있겠어요? 그 장애물까지 있겠죠. 그죠? 지면이 있을 때 여기 장애물이 있어.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땅바닥까지. 그러면 요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얘기해줘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력 위치 에너지를 달리 말하면 떨어질 때, 기준점까지 떨어질 때 중력이 하게 될 일을 얘기해줘도 똑같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탄성 위치 에너지 마찬가지죠. 이 탄성 위치 에너지 얘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양궁 같은 거 할 때 줄이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해요? 늘어나지요. 이렇게. 그럼 위치가 달라지죠? 얘가 탄성력,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이 있는데 위치가 달라지니까 여기도 탄성 위치 에너지 나타나고, 번지점프 할 때 줄이 아주 단단하다 그러면 우리가 슝 떨어지다가 갑자기 툭 하고 서게 되면 우리가 다치죠. 그래서 여기가 줄이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쭉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잡아당기고, 쭉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잡아당기고, 이런 것도 줄이 늘어났을 때 위치 에너지가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거. 그 외에도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예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 수력발전소에서 이렇게 물을 가둬놓고 있다가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서 얘를 돌리죠. 터빈을.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예시들 등등, 우리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예시들은 주변 생활에서 굉장히 많다라는. 복근 운동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배에다가 공 같은 거 떨어뜨리죠. 근데 공을 여기 배 바로 위에서 떨어뜨리면 복근 운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복근 단련이 된다. 이런 예시들도 역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예시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점을 반드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